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던 한동훈. 한동훈 대표. 제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특검을 발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제 생각. 윤석열이 만들어준 후광으로 지금의 정치인 한동훈이 탄생했지만 총선에서 참패하고 한동훈은 정치의 어려움을 절감했지만 대안이 없는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소환되었습니다. 3개월여 만에 다시 등장해 국민의힘 당 대표직에 도전하면서 한동훈의 첫 일성과 대국민 약속이 바로 최상병 특검법을 국민의힘에서 발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표 특검 법안을 발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표 이 최혜병 특검법을 발의하시라. 그리고 국민의힘의 그걸 당론으로 채택하시라는 건데. 그런데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한동훈의 입장이 확 변했습니다.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최상병 특검법은 필요하지만 민주당의 특검 법안은 이런 문제가 있어 수정할 필요가 있다 지적하고 그런 이유로 지금은 당론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다. 대신에 자신이 대표직에 도전하며 약속했던 것처럼 대체 법안을 만들어 당 차원에서 발의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이라고 최상병 특검법을 정의했고 당론으로 반대를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잘못된 법률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피해 보는 것을 단호하게 막아내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발의하라고 외치는 해병대 예비역들. 한동훈아 지금 당장 최상병 특검 발의하라! 한동훈의 대국민 약속은 아직 유효한 것일까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언제나 그러하듯이 선거가 끝나면 국민은 사용된 도구로 전락하고 다음 선거일까지 민심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최상병 특검법이 폐기되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되기 전에 제안했던 제3자 특검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런데 당선 이후 한 대표의 입장이 미묘하게 바뀌었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한 대표가 말했던 진실 규명이 아니라 실익이 없다는 표현을 최측근이 사용한 가운데 한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 이후 미묘한 태도 변화를 보인 겁니다. 한 대표의 러닝메이트였던 장동혁 최고위원은 한술 더 떴습니다. 3자 특검 논의에 실익이 없다며 최상병 특검법 자체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부결이 된다면 저는 제3자 특검에 대한 논의를 굳이 이어갈 실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원회에 소속된 장동혁 의원은 한동훈의 입으로 통했던 김경률을 대신해서 한동훈의 오른팔과 입이 된 의원입니다. 장동혁의 실익이 없어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최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면서 바로 나왔는데 현재 한동훈의 입장이 무엇인지 바로미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나 하고 답답한 마음에 기대를 했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더 기대할 것이 없는 한동훈 표 특검법과 당 대표에 선출된 한동훈 특검법은 다시 좌절되었지만 김재섭은 여전히 기권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찬성한다는 의원이 안철수 하나였던 국민의힘에서 당론과 다르게 이탈표가 늘었습니다. 찬성 194명에 반대 104명, 무효 1명.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재의결 기준에는 딱 6표가 모자랐고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미국 출장 중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뺀 야권 의원이 191명이라는 걸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선 3명의 의원만이 찬성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민의힘에서 찬성 3명, 기권 1명이 나왔습니다. 8명이던 숫자가 4명 혹은 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숫자 분석은 위안이 되지 못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은 부결을 예상했지만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 또다시 분노를 느껴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수사 외압과 국정농단의 공범이 아니라면 권력과 민심을 두고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조국 혁신당은 윤석열 외압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윤석열 특검법을 거부하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사법 방해가 됩니다. 그런 것을 신경 쓸 윤석열이 아니지만
부담을 가중할 수 있는 법안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을 사유화하려는 권력과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사용해야 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주저없이 사용해야 합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협친이 양본이를 떠드는 이상한 이들이 있고 이런 이상한 댓글 아이디를 추적해서 활동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사고 자체가 국힘 쪽으로 변절한 자들이거나 대선 경선 때 이낙연을 추종했거나 지속적으로 이재명을 공격했던 수박들을 응원했던 이들이거나 원래부터 국힘 쪽이면서 아닌 것처럼 여전히 민주당 이재명 지지자인 척 가면을 쓰고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이들 수법이 너무나 교묘해서 현혹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언제나 비슷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이재명과 문재인을 갈라치는 것도 모자라 현재의 전국에서 조국 혁신당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염치불구하고 도움을 청하고 받아도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한 몸처럼 이견 없이 협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을 위하는 척 조국 혁신당과 이간질하는 이런 이들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이들은 민주당의 단일 대오를 무너뜨리고 종국에는 정권 탈환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가진 무엇이라도 다 내던질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앞에도 중대한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지난 1월 살인 테러 미수 사건 이후 남은 생은 하늘이 준 덤이라 여기고 또 다른 칼날이 저를 향한다고 해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옆에 서 있던 저 이재명, 이제 새로운 길 위에서도 항상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만들어낼 힘도 절망적 현실을 희망찬 내일로 바꾸는 힘도 모두 우리 당원과 국민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뛰는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국민 옆에 이재명, 다시 뛰는 대한민국 확실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